자, 우리 오전에 이제 막 뭐 후다닥 해가지고 판례를 쭉 한번 봤는데 이게 얼마나 문제에 쉽게 적용이 되나 한번 또 판례 문제를 빨리 푸는 요령 이런 걸 좀 공부해 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페이지 9쪽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페이지 9쪽에서 아래 6번 문제 있잖아. 그죠? 우리가 문제 보면 이 일반 원칙에 관한 문제가 엄청 많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문제 6번을 보면 비례원칙 물어봤어요. 그리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를 기준으로 답해라. 다 이렇게 돼 있죠. 1번 보니까 뭐야? 두 번째 줄 끝에 과거에 음주운전한 전과도 법 시행 전에 과거에 위반한 전과도 위반 횟수에 뭐 삼진 아웃제에 포함시키는 거. 결론 뭐야? 비례원칙 위반이 아니라 그랬어. 그지? 응? 그래서 핵심 단어는 두 번째째. 음주운전 전과 이렇게 나왔는데 두 번째 줄 끝에 그거는 이제 법 시행 이전에 위반한 전과까지 위반 횟수에 포함시키는 거 비례원칙 위반이 아니라 그래서 1번이 답이 된 거고. 응? 자, 2번은 야, 여기 상당성 원칙 이꼬로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고? 협의의 비례원칙이라고도 부르는 거야. 그지? 그리고 필요성 원칙은 뭐라고도 부른다고 배웠지 아까? 최소 침해 원칙. 그지? 그런 용어의 의미도 알아두고. 어쨌든 야, 비례원칙의 세 가지 원칙 있잖아.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 우리가 적필상 그러는데 세 가지 모두 다 행정기관이 권한 행사한 거 적법이냐 아니냐 판단하는 기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하지. 행정기관이 재량권 행사, 뭐 재량권 행사라고 했더니 하여튼 행정권한 행사 적법하게 했느냐 아니냐 판단하는 기준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그죠? 네. 그 다음에 3번은 비례원칙이 적용 안 되는 분야 있어 없어? 없다 그랬잖아. 이익 주는 작용, 불이익 주는 작용 다 필요 최소한도만큼 해야지. 그치? 과잉되게 하면 안 되니까 행정의 전 영역. 그리고 비례원칙은 헌법 37조 2항에 이제서 도출되지만 여러 법률에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행정절차법에서는 행정 지도를 할 때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로 해야 되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 그 앞부분 필요 최소한도로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이제 비례원칙을 규정한 거죠. 그래서 문제 없어. 1번이고. 자, 오른쪽에 보면 7번은 신뢰보원칙. 신뢰보원칙 물어봤어. 네 가지 다 판례네. 그죠? 다 판례 물어봤어. 자, 1번 보니까 무슨 개발이익 환수? 그래서 개발 부담금이란 거 부과하는데 그 민원 예비 심사 단계에서 저촉 사항 없음 그랬다 그래서 뭐야? 개발 사업 마치고 나면 개발 부담금 부과하지 않겠다. 이런 공적 견해 표명은 아니라 그랬지. 아까 공부했지? 응? 그래서 1번이 또 답이야. 해당한다. 그죠? 1번이 답이죠. 그 다음에 2번은 그 답이라고 해놓고 괄호 속에는 뭐가 빠졌어. 그게 논답자를 말하는 한자인데, 그지? 어쨌든 여기 딱 읽어보니까 첫째 줄 끝에 뭐야? 종교회관 건립. 이게 키워드야. 그러면 종교회관 건립 사건은 이런 종교회관이라는 단어가 딱 뜨면 머릿속에 무슨 사건인지 연상이 돼야지. 딱 하나뿐이 없는 사건이니까. 응? 그래서 그 대순진리회가 뭐 종교회관 지으려고 땅을 사기 전에 그 땅을 이제 건축이 가능한 땅으로 바꿔줄 수 있는지 문의를 해왔는데 해준다고 해놓고 나중에 거부한 거. 그죠? 그러니까 해준다고 시장이 약속한 건 아니고 담당 공무원이 약속했는데 그것도 공적인 견해 표명이다. 그지? 그래서 종교회관 건립 사건. 근데 쭉 뭐 이렇게 쭉 눈으로 올릴 때 결국은 해준다고 해놓고 안 했단 말이야. 그죠? 그걸로 신뢰보원칙 위반. 그죠? 중간에 건 사실은 출제자도 바꾸는 게 아니야. 이미 있었던 사실관계를 얘기하는 거라. 그지? 그래서 종교회관 건립 사건 신뢰보원칙 위반. 둘 중에 두 가지, 종교회관 건립 사건 두 가지 물어봐. 그 시장 연계는 이제 담당 공무원이 된다고 한 거, 이거 신뢰보호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 표명이냐 아니냐 이건 물어볼 게 되겠고, 여기는 이제 해준다고 해놓고 거부한 게
실내보호 위반이냐 이거 묻는 거야. 둘 중에 하나 물어보는데 후자를 물어본 거야. 실내보호 위반 맞고. 3번은 뭐 그냥 딱 뭐야 이거 딱 나와. 병무청 담당 부서 담당부가 딱 나오면 이것도 사건 하나야. 그지? 응? 그래서 이거는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 인정 안 해줬지? 공적 견해 표명이 아니니까 신뢰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이지. 그러니까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맞는 거야. 공적 견해 표명이 아니니까. 응? 그래서 이제 실제 사건은 일본에 가 있는 자기 아들이 일본에 가 있어. 응? 아버지가 이 아들이 아직 군대를 안 다녀와서 자기 병역 관계를 알아보려고 아버지가 이제 병무청을 간 거야. 응? 그래서 병무청을 갔는데 막상 가기는 갔는데 어느 부서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지. 그래서 쭈삣쭈삣하니까 이제 다가와서 공무원이 다가와서 무슨 일로 오셨어요? 응? 그래서 뭐 이렇게 병역 관계 알아보려고 해서 그럼 앉으세요. 이래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고 또 업무 편람을 펼쳐보더니 과거에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는데 이 경우에 아드님은 병역 면제 대상이네요. 이래가지고 면제라고 알고 돌아왔거든. 그래서 아들한테도 이렇게 연락하고 해서 일본에 있던 아들이 이제 돌아왔는데 일본에 있던 아들이 귀국을 해서 돌아오니까 징집영장이 날라온 거야. 그래갖고 면제라고 해놓고 왜 징집영장 발부하냐? 이거 신뢰보호 위반이다. 여기 싸웠는데 거기에서 이런 상황에서 그건 단지 민원봉사 차원에서 상담에 응해 안내해 준 것에 불과하지 병무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랬고 결국 징집영장 발부는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판결한 사례야. 그래서 하여튼 이 딱 보면 그냥 눈으로 한눈 딱 보면 공적 견해 표명 아닌 거로 병무청 사건, 응? 병무청 사건 이거 하나뿐이잖아. 응? 그 다음에 첫째 줄 4번 지문은 교통사고가 일어난 지 1년 10개월. 응? 요거 밑줄. 그 다음에 결국 이제 개인 택시 면허 취소했다고. 그지? 1년 10개월 지나서 취소한 거 어떻다 그랬어, 결론. 신뢰보호 위반이 아니다. 응? 개인 택시 면허 받은 자로서는 자기가 중대한 교통사고를 내면 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봐야 된다. 응? 이런 이유로 결국 신뢰보호 원칙 주장은 허용하지 않아서 마지막 줄에 신뢰 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했지. 이게 판결문 그대로인데 다른 말로 바꾸면 신뢰보호 인정이 안 된다는 얘기지. 응? 그런 사례였고, 그래서 우리가 판례를 또 공부하면서 한 번씩 또 점검을 하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보면 또 이제 일반 원칙 물어봤어요. 응? 그래서 1번은 여러분들 기억하기에 어떤 단어 기억하면 좋을까? 주유소하고 LPG 충전소 첫째죠. 그지? 주유소는 허용하면서 왜 LPG 충전소는 금지하고 있느냐? 합리적 이유가 있다. LPG 충전소가 더 위험하다. 그지? 그래서 결론 평등원칙 위반이라고 할 수가 없다. 맞지? 네. 그 다음에 2번은 주유소 영업은 주유소 영업허가는 대물적 영업허가라서 주유소 누가 허가를 받는 사람의 신분 자격은 안 따진다. 그지? 네. 그래서 주유소 영업허가 받아서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가 있는데 그 전주인이 위반했다는 걸 모르고 양수인이 인수를 하고 난 뒤에 양수인에게 전주인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6개월 했는데, 그치? 여기에 깔려있는 건 전주인의, 즉 양도인, 전주인이 위반한 걸 이유로 양수인에게 영업정지 같은 제재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핵심 뭐야?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양수인이 모르고 인수했고 뭐 이런 거 다 살펴볼 때 6개월 영업정지까지 한 게 너무 심하다는 거였지? 그래서 결론은 재량권 일탈로서 위법이다. 그치?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뭐 책에 있기는 있는데 아까 읽지는 않았죠. 3번은 그냥 일반론으로 무슨 택시 운송 사업자가 차고지하고 부대 시설을 더 늘려서 짓겠다. 응? 신청을 했는데 안돼하고 거부한 거지. 행정에 거부한 이유가 뭐래? 교통행정, 주거환경 등 공익 이유로 허용하지 않은 거. 응? 이거는 이익 형량이 볼 때 신청한 택시 운송 사업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 그를 허용하지 말아야 될 공익적 필요성이 더 크다. 이익 형량 결과
비례원칙 위반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행정기관의 재량권 행사 위법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교량, 이게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과 거부로 인해 받게 되는 불이익과 거부를 해서 얻게 되는 공익을 비교할 때 잘못된 게 아니었다. 공익적인 필요가 크다. 적법. 4번은 수입 녹용이 키워드예요. 이 녹용 사건 하나뿐이 없어. 수입 녹용하면 결론은 뭐야? 국민 건강 보호가 더 중요하다. 이래가지고 적법. 그죠? 그러니까 4번은 잘못냈지. 여러분 셋째 줄에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 하는 말 이꼬로 위법이라는 말하고 같은 거야. 위법인 조치로 안 봤어요. 그죠? 위법 아니다라는 게 판례라서 해당한다는 말이 잘못된 거지.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되지. 그래서 4번이 답이었고 5번은 아까 변호사, 판검사 지내다가 변호사 개업하는 거 자기 퇴직하기 직전에 근무했었던 법원 검찰청 앞에는 몇 년 동안 변호사 사무실 못 내게 한 거 있지? 이거는 그 판검사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 이래갖고 비례원칙 위반으로 무효 판정 받았어요. 이 법조항, 법률조항. 그죠? 그래서 헌법 37조 2항이 곧 비례원칙 규정하냐?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는 뜻이죠. 맞죠? 정답 4번이었고. 그 다음에 문제 9번. 틀린 거 고르래. 자, 1번에 보면 첫째 줄 끝에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의 근거. 판례는 평등원칙이나 신뢰보원칙. 둘 다 된대요. 그렇지? 그래서 1번 평등원칙도 될 수 있고 신뢰보원칙도 될 수 있다. 자기구속의 원칙의 근거. 1번 5. 그 다음에 지문 2번은 딱 보는 순간 뭐 나와? 아무 관련 없는. 그지? 결정적인 힌트지? 아무 관련 없는 땅을 기부하라는 조건으로 무슨 아파트 짓는 거 승인해 주겠다? 연관 없는 걸 결부시켰으니 결국 부당결부금지 원칙의 위반 맞죠? 그래서 아무 관련. 그 다음에 3번은 과거에 계속 해온 조치가 뭐래? 위법이래. 그럼 위법인 것도 계속 해줘야 돼? 위법인 거 계속 해야 될 행정은 자기가 예전에는 그렇게 해왔지만 자기가 해온 적용 기준 관행에 구속받지 않는 거예요. 과거에 해왔던 게 위법입니다. 따라서 3번이 잘못됐지? 구속 적용된다. 적용될 수 없습니다. 행정은 구속을 안 받아요. 위법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4번은 어떻게 돼? 건축허가하고 무슨 도로개설, 건축물 옆에 도로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사업 시행 허가는 별개다. 근데 별개인데 왜 뭘 하나 건축허가 요건 구비해서 건축 그대로 지었으면 준공허가 내줘야지. 그죠? 왜 딴 거 별개의 것을 결부시켜갖고 거부하냐? 위법이다 이거지. 이거 부당결부금지 원칙 위반이야. 위법이다. 그래서 위법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보면 실권의 법리 내지 실효의 법리. 그지? 그럼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지? 학자들은 통설은 국민의 신뢰보호 원칙으로부터 이제 파생돼 나오는 법원칙이다 이렇게 보는데 판례는 대법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파생돼 나온 거로 본단 말이야. 그걸 물어봐. 그래서 근데 요거는 실권의 법리 내지 실효의 법리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그러면 우리가 아까 실권의 법리, 행정청이 뭔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지? 장기간 행사하지 않고 방치해놨을 때 이제 실권된다고 보는 거 아니야? 그러면 행정기관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여기에 핵심은 그거야. 그러면 1번 어때? 1번이 정확하지. 행정청이 뭔가 허가 같은 걸 내주고 위법이다. 취소할 수 있다는 걸 알고서도, 그지? 장기간 방치. 전형적인 게 1번이야. 그럼 2번은 왜 안 될까? 응? 2번은 상대방이 잘못을 했잖아. 상대방의 귀책 사유가 있지? 상대방의 귀책 사유가 있으면 신뢰보호를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응? 그러니까 이거 취소하는데 제한이 없다고. 응? 그래서 귀책 사유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3번은 어떻게 될까? 2번하고 이제 2번하고 3번이 있는데 2번하고 4번은 같은 논리가 되겠지?
상대방 본인이 잘못이 있으니까. 그렇지? 4번에도 본인의 책임으로 위법하게 됐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방에게 잘못이 귀책 사유 있고 잘못이 있으니까 상대방의 신뢰는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취소하는데 제한 안 받는 거야. 그렇지? 그런데 얘 3번은 행정기관이 모르고 있었다는 거지. 행정기관이 위법한 조치를 했다는 걸 모르고 있다가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이게 위법이었던 걸 뒤늦게 알았잖아. 그동안에는 몰랐으니까 취소권을 행사 안 한 거잖아. 그리고 이건 실권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사안이지. 그러니까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고 위법인 걸 알았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적정한 기간 내에 취소권 행사하면 되는 거지. 응? 근데 지적받고서도 오랫동안 취소하라고 방치하면 그때는 실권 될 수 있는 거지만, 그지? 그래서 3번의 핵심은 둘째 줄에 허가해준 행정청, 허가청이 뒤늦게 비로소 위법이란 걸 알았대. 뒤늦게. 그죠? 그러니까 그게 힌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지문은 이거 실권 내지 실효의 법리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란 걸 모르고 이를 청소년에게 대한 업적에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이건 뭐 행정기관이 과징금 부과할 수 있는 거 알면서도 장기간 과징금 부과하지 않고 있었다면 그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잖아. 그냥. 그치? 이거는 오히려 이제 실권하고는 관계가 없고 비례원칙. 상대방이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거기다가 이제 하나 덧붙이자면 실제 사건에서 지금 이거 청소년 유해만 하다라고 청소년에게 판매 대여 금지 결정이 내려진 지 며칠 안 돼가지고 그래서 알지 못한데도 그 개인 상대방한테 뭔가 책임을 묻기가 좀 곤란한 그런 사정까지 고려할 때 과징금을 이걸 왕창 부과하는 게 비례원칙 위반이냐 아니냐 이런 거는 얘기할 수 있는 문제지만 이건 실권 이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문 5개짜리를 꾸며야 되니까 생각이 안 나나 봐. 그래서 출제자가 그냥 5번을 그냥 갖다 붙인 거지. 응? 정답은 1번. 응? 근데 이게 알고 나면 이렇게 푸는데 실제 출제 당시에서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질문의 의도가 뭐지? 그죠? 이거 어려웠을 것 같아. 잘낸 문제 같아, 내 생각에는.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그치? 그 다음에, 자, 일반 원칙이 엄청 많이 나오네요. 자, 11번. 적절한 거 고르래. 옳은 거 고르래, 옳은 거. 자, 여러분,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 표명 내지 행정기관의 선행 조치는 명시적으로 한 것만 신뢰보호 대상이 되나? 묵시적인 것도 인정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반드시 명시적으로. X. 반드시는 아니에요. 묵시적으로 하는 것도 인정될 수 있어요. 그죠? 응? 오랫동안 세금을 부과 안 해오고 있었다든지, 그치? 알면서도 이런 것도 이제 신뢰보호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 표명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까 X. 2번은 제목. 헌재의 위헌 결정. 이게 제목이잖아. 그럼 결론은 여기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돼. 헌재 위헌 결정. 근데 여기는 다 반대로 해놨잖아. 공적 견해 표명에 한 것이므로 X. 따라서 두째 때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된다. X. 그죠? 자, 그래서 또 틀렸고 3번은 행정규칙, 재량권 행사의 행정규칙이 되풀이 시행, 관행. 그러면 이제 국민은 평등원칙 또는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서 행정기관은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그 관행대로 동일한 사정에 있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해야 될 구속을 받게 된다. 이게 자기구속 원칙 인정한 거죠? 그래서 3번이 문제 없는 거. 정확한. 그 다음에 4번은 신뢰보호 대상이 되는 행정기관에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느냐를 판단할 때 반드시 형식적인 권한만 가지고 따질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실질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는 건데 설명이 잘못됐지? 반대로 됐잖아. 두째 줄에 보면 형식적 권한만 가지고 판단해야 되고 실질적인 요소는 고려하면 안 된다. 이런 문장 아니야? 틀렸지? 그래서 X. 그래서 옳은 거 고르라 했으니까 3번이 답이 됐고, 자 12번은 여러분 상속세하고 영업허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야. 상속세를 안 내.
상속세는 재산 상속이 있잖아. 그치? 영업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건데,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안 내고 있다고 그 사람 허가받아 하고 있는 영업을 취소? 이렇게 되면 원인이나 목적 아무 상관도 없는 걸 결부시킨 조치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거는 부당결부 금지 원칙. 응? 네, 이거하고 관련이 없죠. 5번이 답이었고. 그 다음에 13번. 신뢰보호 원칙. 틀린 거 올라라. 네. 자, 1번에 보면 실권의 법리. 응? 핵심은 판례는 어느 원칙에서 파생되는 원칙으로 봐? 신의성실 원칙에서 파생되는 원칙으로 본다. 응? 이게 중요해. 판례 입장이. 즉 오랫동안 행정기관이 취소권, 철회권 이런 권한 행사를 안 하고 방치해 놓는 경우 뭐야? 새삼스러이 행정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에 맞지 않는 행동이다. 그래가지고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나오는 파생된 원칙으로 보고 있어요. 판례는. 그래서 1번 O. 그 다음에 2번은 재량준칙. 이거로 이제 행정규칙의 일종이지. 이 재량준칙을 국민에게 공표만 한다고 해서는 아직 이 재량준칙대로 시행된 선례가 아직 없어. 그치? 그러니까 선례가 있어야 어떤 기준을 만들면, 업무 처리 기준 만들면 그에 따라서 행정 조치한 선례가 있어야 그걸 보고 상대방 국민이 신뢰를 하고 또 그걸 대상으로 삼아서 자기한테 행한 조치는 같은 상황인데 왜 불평등하게 했느냐고 문제 삼을 수 있잖아. 근데 이건 아무런 선례가 없는 거야. 그냥 업무 처리 기준만 공표됐을 뿐 적용한 선례가 없다면 그것만 갖고는 상대방 국민에게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뢰를 갖게 했다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O. 그 다음에 3번. 신뢰 보호 받으려면 상대방 국민에게 귀책 사유가 없어야 돼. 그치? 잘못이 없어야 되는데 그 귀책 사유는 상대방만 놓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 뭐 자기 대신 신청해달라고 위임받은 그자까지 다 포함해서 판단해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아까 어떤 건축주가 건축을 하는 사람이 건축사한테 다 신청 다 맡겼다. 그치? 근데 건축사의 잘못 있고로 건축주의 잘못과 똑같이 다루는 거지. 같이 묶어보는 거지. 그래서 상대방뿐만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맞고. 네, 4번의 키워드는 뭐야? 10수년 후에야 착오를 발견했대. 그동안은 몰랐었다는 얘기지. 응? 그래서 10수년 후에 발견해서 제대로 이제 수정해 놓은 조치가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지? 그래서 위배된다 X. 그죠? 신뢰보호 원칙 위반도 아니고 행정의 자기구속 법리 위반도 아니다. 둘 다 위반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문제되겠어요? 맨 처음에 여기가 국립공원이 경계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표지판도 세우고 이렇게 다 국립공원 경계를 이제 설정을 해놨는데 여기는 A 땅이 있었고, 그지? 개인 땅이 있었고. 근데 10수년이 지나서 어떻게 한 거야? 이거 국립공원 경계 측량을 잘못했다. 응? 원래 제대로 다시 해보니까 이만큼까지가 국립공원 경계구역이더라. 응?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여기 A 자기 땅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국립공원에 속하는 땅이라는 거야. 지금 이제 땅 이거 다 뺏기게 된 거지. 그러니까 A가 반발. 아니 그러면 애초에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경계라고 자기를 경계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지? 이제 뒤늦게 10수년이나 지나고 나서야 다시 측량하더니 착오가 있었다고 이렇게 해서 땅 뺏어간다, 그지? 이거 반발했지만 신뢰보호 위반이 아니다. 그 다음에 14번은 틀린 거 고르래요. 자, 1번. 행정기관이 법 집행하면서 부관이라는 건 뭐 이렇게 조건 붙이고 막 이런 거라고 생각해. 처음 공부하는 사람은 뭔가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뭐 법 집행하면서 무슨 조건을 달고 언제까지만 효력을 인정한다고 유효기간을 붙여놓고 막 이런 거야. 그런 걸 이제 통틀어 부관이라고 하는데 행정기관이 법 집행을 하면서 실질적 관련이 있는 단서를 붙였다는 거야. 단서. 그럼 부당결부금지 원칙은 아니지만, 그지? 그렇지만 주된 행위의 효과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경우라면 이런 거는 비례 원칙에 위반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어떤 걸까? 뭐 50층
건물 건축허가 내주면서 엘리베이터는 설치하지 마라. 이러고 단서를 붙여? 그럼 50층까지 어떻게 올라가? 걸어 올라가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건축허가 내준 거의 의미가 거의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지. 오늘 같은 시대에. 그런 식으로 단서 붙이는 건 역시 비례원칙 위반. 필요 최소한도로 단서를 붙여야 되는데 주된 행정 조치가 의미가 상실될 정도로 허가해 준 거에 의미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제약을 많이 하는 단서 붙이는 건 역시 비례원칙 위반으로 위법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통틀어 말하면 행정기관이 뭐 허가니 면허니 이런 거 이익 주는 조치를 하면서 단서를 붙일 때도 우리가 여러 법원칙 지켜야 돼. 평등원칙 지켜야지, 부당결부원칙 위반되지 말아야지, 비례원칙에도 맞아야지, 그지? 등등 다 법원칙에 맞게 붙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2번은 나왔으니까, 그지? 여기는 아무런 관계없는 이 말을 바꿔냈지? 무관한으로 바꿔냈어, 그지? 아무 관계 없는 걸 조건으로 뭐 붙이고 막 이런 거 위법이다 이거지, 그지? 근데 3번은 자, 첫째 줄 수익적 행정행위를 직권 취소. 그러면 수익적 행위는 국민한테 허가 내주고 뭐 이렇게 이익 주는 조치를 해놓고 나서 뒤늦게 행정기관이 직권 취소는 행정기관이 알아서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겁니다. 그걸 직권 취소래. 행정기관이 취소하는 거야 일방적으로.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국민한테 이익 줬다가 야 그거 위법이었어 이러고 일방적으로 취소를 하게 되면 상대방한테 줬던 이익을 뺏게 돼서 상대방한테는 불이익한 처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상대방의 신뢰 및 기득권을 뺏게 돼서 이거는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런 이제 이익을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야. 이거를 취소를 해서 달성할 공익 목적과 취소하면 상대방이 있게 되는 불이익, 이거를 비교해서 어떻게 해야 돼? 이 취소해야 될 공익적 필요가 더 클 때 한해 취소할 수 있다는 거지, 그지? 물론 이거는 상대방한테 귀책사유 잘못이 없다는 걸 전제로 할 때요. 상대방한테 잘못이 있으면 이거 따질 필요 없어요. 상대방 귀책사유 있으면 신뢰 보호해야 되나 따질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그냥 취소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응? 이 문장을 해서 상대방한테 귀책 사유가 없다면 취소해야 될 공익적 필요성과 취소로 인해 상대방이 받게 될 불이익을 비교를 해서 결정해야 되고, 비교한 결과 취소를 하면 얻을 공익보다 상대방이 있게 되는 불이익이 막대하게 크대. 그러면 취소 못하는 거야. 취소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그 말 속에 그런데도 이렇게 막대한 경우임에도 그런데도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취소를 했다면 그 취소 조치는 위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법이에요. 그 다음에 4번 지문은 여러분들이 그냥 아까 그런 얘기했지. 어떤 사람이 뭐 1종 운전면허, 2종 운전면허, 뭐 1종 대형, 1종 하여튼 운전면허를 여러 개 따갖고 있다. 근데 뭘 위반해가지고 한 번에 다 면허 취소 다 할 수 있느냐? 시험에 나왔다면 다 할 수 있는 거로 그렇게 답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1종 보통면허, 1종 보통면허 있는 사람하고 1종 대형면허,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에서 오토바이 무는 면허 3개 면허를 딱 있는 사람이래. 근데 이 사람이 첫째 줄하고 뭐 음주운전으로다 뭐 적발됐지? 3개 면허 다 취소해도 된다. 하여튼 복수의 운전면허 취소는 다 취소해도 된다고 보면 돼. 근데 4번 할 수 없다 그랬지? 틀렸어요. 다 취소. 네, 기억하세요. 그렇게 공부하면 돼.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고, 그 다음에 15번은 괄호 넣기. 이 안에 있는 박스의 내용이 뭐지? 이거 자기구속 원칙, 행정부의 자기구속 법리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행정조직 내부법인 재량권 행사 준칙을 정한 행정규칙인데 이게 되풀이 시행되어 관행, 그러면 평등원칙이나 신뢰원칙에 의해 행정기관은 과거에 해왔던 그 기준, 업무 처리 기준대로 똑같이 해줘야 될, 자기가 해왔던 기준대로 똑같이 해줘야 될 구속을 받는데 자기 구속을 받게 되고, 이러한 경우에 그 기준을 기준대로 안 한 이런 조치는 평등원칙이나 신뢰원칙에 위반된 조치가 돼서 결국 위법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평등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 2번이 답이 된 거죠. 응? 자, 이렇게 하나 판결문에 괄호 넣기형도 있고, 그 다음에 16번. 야, 일반 원칙 엄청 나왔다, 그죠? 자, 지문 1번은 너무 쉽잖아. 징계 사유가 있는데, 공무원이 뭘 위반해서 징계할 사유는 있는데, 그지? 그 위반의 정도보다 과중한 징계를 했대잖아. 그럼 무슨 원칙이 떠올라? 비례 원칙, 그지? 응? 위반 정도의 상한 조치를 하면 되는데, 응? 과중한 조치를 했으면 이건 비례 원칙 위반이 되면서 위법이 되는 거죠. 2번은 여러 개면허 다 취소해도 된다, 그거고. 그 다음에 3번은 위법이래. 과거에 반복적으로 해왔던 조치가 위법이라면 계속 그 조치를 해야 될 구속은 안 받는다, 그지? 3번 맞는 거지? 4번이 틀렸는데 그러면 4번이 왜 틀렸어? 자, 재량권 행사의 기준인 행정규칙 반복 관행이 성립되면 어떻게 돼? 행정기관은 평등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그 자기가 했던 그 사무처리 기준에 따라야 될 구속을 받게 되고, 그죠?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이 재량규칙, 행정규칙은 대외적으로 구속력까지 있다고 보죠, 현재는. 그리고 대법원은 그거는 그 기준을 위반하면, 기준대로 똑같이 안 하면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돼서 위법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믿기는 두 번째죠. 그 행정규칙은 내부적 기준에 불과하므로, 요게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곁들이면 이렇게 반복 시행되어 관행이 성립되면 어떻게 된대? 그 행정규칙은 대외적인 구속력 있는, 즉 국민하고도 효력 있는 법으로 바뀐다는 거야. 응? 근데 여전히 여기 내부 기준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된 거죠. 응? 이럴 때는 국민하고의 사이에서도 그 기준대로 따라야 될, 응? 구속을 받는 국민하고 사이도 효력 있는 법처럼 바뀐다는 거지. 응? 그래서 그 기준대로 적용 안 하면 위법이 된다는 게 결론인데, 여기는 위법이 안 된다고 해서 X가 됐어요. 응? 그래서 4번이 답이 됐죠. 자, 그 다음에 17번 신뢰보호 원칙. 옳은 걸 고르시오. 자, 이거 1번 쉽지는 않은 질문이에요. 우리 헌법이 선언한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운영 원리의 기본적인 뭐 법치주의 원칙, 법치주의 원리, 그다음에 뭐 문화국가주의 원리, 그다음에 국제평화주의 원리, 그다음에 무슨 뭐 사회적 경제 질서의 원리, 그다음에 뭐 민주주의 원리,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우리 신뢰보호 원칙은 어디서 나온다? 법치국가 원리. 응? 법치국가 원리에서 나와. 사회국가 원리라는 게 사회복지국가 원리인데, 좀 말을 보태면 사회국가 원리가 아니라 법치국가 원리. 근데 법치국가 원리 중 법치국가 원리는 합법성 이거로 법률 적합성이라는 세부 원칙과 그다음에 법적 안정성이라는 두 개의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봐. 그 중에서 법적 안정성으로부터 나오는 거야. 응? 법치국가 원리 중 법적 안정성에서 그 법적 안정성 유지의 필요성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회국가 원리 X. 그 다음에 2번은 어떻게 돼? 자, 제3자의 이익과 상대방의 이익.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정조치 유지시키거나 약속한 거 해줘야 돼. 근데 이거 해주면 어떻게 돼? 제3자인 다른 국민에게 이익이 크게 침해돼. 뭐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이거 비교해야지. 상대방의 신뢰도 필요가 크냐? 응? 이것 때문에 다른 국민, 제3자인 다른 국민들의 이익 보호 필요가 크냐? 이 경량에서 결정해야 돼. 어느 쪽이 더 크게 나오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 2번은 어떻게 돼? 무조건 상대방 신뢰를 보호하는 게 우선돼야 된다는 말이잖아. 제3자의 이익은 전혀 고려 안 해? 그거 틀렸지. 제3자의 이익과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해줘야 될 이익, 둘을 이익 비교해서 결정해야 된다.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돼? 제3자의 이익이 우선될 경우도 있고, 그지? 그 상대방 신뢰가 보호 안 될 수도 있고, 또 제3자의 이익을 희생시키고
상대방의 신뢰 보호를 해야 될 경우도 있고, 그건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무조건 상대방의 신뢰 보호가 우선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이거지. 응? 그래서 X고. 이 문제가 좀 어렵네, 그지? 자, 3번이 참 이게 아주 어려운 질문이에요. 자, 국민이 신뢰 보호 해달라고 주장해서 신뢰 보호를 인정받으려면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하지? 첫 번째,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믿게 만드는 공적인 견해 표명 내지 선행 조치를 먼저 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아무 잘못 없이 귀책 사유 없이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신뢰를 했어야 되고, 신뢰만 한 게 아니라 신뢰하고 어떤 행동으로 옮긴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행동으로 옮긴 게 행정기관의 선행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믿고 행동으로 옮겼다는 원인 결과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되고, 그리고 믿고 행동으로 옮겼는데 행정기관이 애초에 한 공적 견해 표명과 다른 반대되는 조치를 해서 국민의 이익이 침해되고, 이런 요건이 갖춰져야 돼, 그치? 그런데 3번 질문에 요 적법한이라는 단어가 관건이 된 거예요. 응? 우리가 아까 공부했듯이 위법한 조치도 무효가 아니라 신뢰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랬어, 그죠? 근데 여기는 적법한 조치여야 된다만 신뢰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이 돼버린 거야. 응? 그거 한 끗 때문에 그냥 행정기관, 행정청의 선행조치 내지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 이렇게만 쓰면 되는데, 적법한, 위법한 이거 다 필요 없는 거야. 적법이든 위법이든 신뢰보호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적법한이라는 게 들어가서 X가 됐어. 응? 그래서 4번이 답이 됐지. 요거는 이제 국민한테 뭐 약속, 선행조치, 뭐 공적 견해 표명에 대한 약속을 하거나 한 이후에 사정 변경이 생기면 행정기관이 별다른 이거 약속 취소한다, 철회한다, 별도의 조치 없어도 자동적으로 효력이 상실된다, 실효된다고 명시돼 있어. 그래서 두 번째 줄에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 여기서 문장의 이 부분에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 표시가 없어도 실효된다,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된다. 응? 맞습니다. 4번이 답이 됐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법의 적용, 공포. 요거는 오늘 진도는 안 나갔어. 응? 그거는 조금 일단 먼저 건너뛰고, 그 다음에 21번 가봅시다. 행정법의 법원. 그지? 성문법원, 불문법원에 있는데, 자, 1번은 어떻게 돼? 관습법의 효력을 묻고 있어. 관습법은 불문법의 일종이지. 불문법에 해당하는 관습법, 판례법, 조리는 성문법이 없을 때 그걸 보충하는 선에서만 법의 효력을 인정받는 거야. 따라서 성문법이 결여돼 있을 때 성문법을 보충하는 범위에서만 효력하다. 문제 없습니다. 보충적 효력설이 통설 판례야. 응? 1번 문제 없고. 그 다음에 2번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법 자체에서 헌법재판소가 법률위원이라고 결정 내리면 재판하는 법원도 다른 모든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다 그 결정에 따라야 된다, 기속된다고 명시해 있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법률위원 결정은 그 자체가 법이나 똑같은 거야. 다 따라야 되니까. 응? 그래서 그대로 맞고. 그 다음에 4번은 가트 협정은 우리나라도 가입한 조약으로서 법률과 똑같은 효력이 있어. 응? 근데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는 하위법인데 거기에 어긋나는 내용 정하면 무효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실제 사건은 뭐였어? 전라북도 의회에서 전라북도 조례를 제정했는데, 그지? 그 조례 제정 내용이 뭐야? 국내에서 그러니까 학교 급식 제공하는 업자들이 국내 농산물을 이용해서 음식 만들어 이제 학교 급식하면 뭔가 특별한 지원을 해주는 거야. 응? 국내 농산물을 사용하는 업자에게.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외국 가입한 가티 협정이면 국내 농산물 외국 수입 농산물 이거 차등을 두면 안 되게 돼 있단 말이야. 규정이 그걸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 어긋났다 해가지고 소송이 들어왔고, 판결은 이 조례 무효다, 상위법에 위반되는 내용의 조례 무효다라고 판결 내린 사례. 그래서 맞게 써놨습니다. 그죠? 4번이 답인데 왜 틀렸어? 우리 헌법 6조 1항에 뭐라고 써 있다 그랬지?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하고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는 국제규범은 그대로 그냥 국내 법으로 바로 적용된다. 국내법과 똑같은 효력이 있다고 써 있어요. 그 의미는
별도로 국내법으로 만들지 않아도 똑같은 내용을 다시 정하지 않아도 바로 국내에 적용되는 법이 된다는 뜻이라고 본단 말이야. 따라서 거기에 의회에 의한 입법 절차, 이렇게 다시 국내법으로 똑같은 내용을 다시 정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국내 행정에 적용되는 법이 된다. 거칠 필요가 없잖아. 그지? 이런 걸 거치지 않아도 그 조약이나 국제법규 그대로가 그냥 국내에 적용되는 거야. 국내 입법 절차 안 거쳐도 됩니다. 자, 그래서 4번이 됐고, 그 다음에 22번은 일반 원칙. 계속 일반 원칙 많이 나오고 있어. 자, 틀린 거 고르래. 1번, 경찰 작용에도 비례 원칙 준수돼야. 당연한 얘기입니다. 응? 특히 경찰이 하는 작용들은 사회 질서 유지한다고 국민의 자유 권리 제한하는 작용 엄청 많이 해요. 그죠? 대부분 많은 작용이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비례 원칙, 과잉 조치하면 안 되고 필요 최소한 만큼만 해야 돼. 이게 원래 경찰 작용, 경찰 영역에서 시작이 되는 원칙이야 원래. 그런데 오늘날 이제 확대돼서 모든 행정부에 다 적용되게 된 거지. 그리고 콤마 뒤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는 법률에서 경찰관에게 부여된 직무상 권한은 목적 달성, 직무 수행하는데 필요 최소한도에서 행사해야 된다고 명시해놨어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응? 그래서 그거 써놓은 거야. 문제 없고. 2번 병무청 이 사건 또 나왔다. 그지? 그럼 이거는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 볼 수 없고 신뢰보호 적용 안 되는 거다. 응? 맞고. 3번은 이거는 이제 아파트 짓는 거 주택사업 승인 내주면서 그 입주민들이 이용할 진입도로 이거 좀 땅 확보해서 도로 넓게 하고, 응? 또 그거 묻는 거잖아. 줄여서. 그거는 지네들이 조치하고 사업벌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니까 당신들이 해결해라 이런 조건 하에 이거 승인해준다 이런 거. 이거 부당결부 아니라 그랬어, 그지? 그래서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한다 X. 응? 반한다가는 위반한다를 반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지. 위반하지 않는다고,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 나왔죠. 그래서 3번이 됐고, 그죠? 이제 4번 지문은 엄청 자주 나와. 똑같은 내용 계속 나오고. 그래서 이제 반복되니까 3번. 자, 그 다음에는, 뒤로 가보면, 25번에도 있어. 25번에도 틀린 거 골라라. 그랬습니다. 법원. 그죠? 자, 1번 보면 신뢰보원칙, 실정법, 성문법에 규정까지 해놓은 거 있습니다. 그럼 무슨 법이 그래? 적어도 3개의 법은 알자. 행정작용에 대해서 국민이 아무 잘못도 신뢰하면 보호해야 된다는 취지의 규정 둔 법. 첫째, 국세기본법. 응? 그 다음에 행정절차법. 그 다음에 작년에 새로 만든 행정기본법에도 이거 실정법이라는 게 성문법이잖아. 그 성문법에까지 규정을 두고 있다. 응? 원래는 이게 규정이 없어도 당연한 법 원칙이고 법인데 성문법에까지 명시해서 강조하고 있다 이거야. 응? 맞다. 그 다음에 2번 지문은 거기에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나오면 뭐가 떠올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통치행위. 그치? 이 통치행위로 인정되는 것들이야. 근데 이게 이제 국가의 어떤 긴급한 위기, 예를 들면 전쟁이 났다든지 하여튼 막 이런 전시 사변, 이런 뭐 교전 사태 등 이런 국가 긴급 사태가 일어나면 대통령이 위기 극복을 해서 긴급 명령이라고 법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재정 경제적 위기에는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이라고 대통령이 법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 법은 우리 헌법에서 국회가 만든 법률과 똑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명시해놨어요. 그러니까 요거만 그래. 나머지는 대통령이 만든 법 다 국회가 제정한 법률보다 효력이 낮은 법이야. 근데 요 대통령이 제정한 긴급명령이라는 법과 긴급재정경제명령이라는 법은 국회가 만든 법률과 같은 효력을 인정해. 그건 헌법 자체에서 그렇게 써놨어. 응? 그건 예외적으로 센 효력을 인정했어. 그리고 이것도 행정에 있어서 따라야 될 법에 당연히 들어가는 거예요. 응? 효력도 센 법이야. 그래서 행정법의 법원이 된다는 말은 행정에서 따라야 될 법이다. 법으로 인정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야. 응? 그 다음에 3번은 나왔네. 그지? 아까 나왔잖아. 가트 협정에 위반된 조례는 무효다. 효력이 없다. 응? 그게 나온 거고. 4번 남북 간의 합의. 남북 간의 합의는 국가 간에 맺은 조약이 아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지켜야 될 의무가 없다. 남북 간 합의는 조약이 아니다. 국가 간의 조약이 아닙니다. 따라서 조약이다. X. 응? 아주 짤막하게 냈어. 그죠? 네, 4번이 정답. 4번이 정답. 26번. 옳은 거 고르래. 1번. 비례원칙 정하고 있는 법. 응?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절차법, 그 외에 또 많아. 엄청 많아. 경찰관 직무집행법, 그 다음 무슨 식품위생법도 필요 최소한 만큼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시켜야 된다고 돼 있어요. 많아 법들이. 그 다음에 행정기본법에도 있고. 응?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가장 옳은 거라 생각 1번이네. 응? 2번은 어디가 틀렸어? 아니, 하여튼 거기 핵심은 위법이야, 위법. 과거에 위법한 조치가 계속 행해져 왔대. 그럼 이제 행정기관 또 이제 위법이라고 알게 됐는데 이후에도 계속 위법한 조치 해야 돼. 자기가 해왔던 거에 구속받아? 안 받지. 위법한 과거에 해왔던 일이 위법이라면 구속을 안 받는다고 해야 돼. 근데 구속된다라고 돼 있잖아. 받는다. 그지? 구속받지 않는다. 응? 야, 키워드. 위법이라면 구속을 안 받는다. 그 다음에 3번의 키워드는 첫째 줄. 상대방 신청한 국민의 사위 사실 은폐. 이게 키워드잖아. 상대방이 거짓 사실 은폐하고 뭔가 이익 받아냈어. 그러면 뭐야 이거? 상대방한테 잘못, 즉 귀책 사유가 있는 거야. 상대방한테 잘못이 있으면 어때? 신뢰보호 돼? 안 돼? 신뢰보호 해줄 필요가 없어. 따라서 결론 신뢰 보호돼야 된다? X. 그렇지? 4번은 야, 우리 인천시 의회에서 무슨 행정감사를 벌이는데 증인으로 채택한 사람들, 응? 그 사람이 공무원이냐 민간인이냐에 따라서 과태료 안 나오면 출석 안 하면 과태료 액수 다르게 하고, 또 공무원이라도 9급 공무원이냐 7급 공무원이냐 이런 거에 따라 또 액수 다르게 하고, 이거는 합리적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는 거야. 이거는 평등원칙 위반. 그지? 그래서 두 번째 줄, 사회적 증인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과태료 액수에 차등 둔 거. 그지? 이 내용이지 핵심. 결론은 이게 평등원칙 위반이라는 거고. 근데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X지? 그 다음에 27번. 법원. 자, 그러면 이거는 좀 판례를 길게 냈네. 1번. 일단 평등의 원칙 앞에서 설명하고, 두 번째 줄을 보니까 뭐 나서? 과거에 해왔던 조치들이, 반복적으로 해왔던 조치들이 뭐래? 위법이었대. 그러면 끝에 가서 뭐로 와야 돼? 행정기관 그대로 그렇게 따라서 해야 될 자기 구속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지. 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없다. 그치? 맞는 말이지. 응? 자기 구속을 받지 않는단 말이야. 1번호. 그 다음에 2번은 키워드가 뭐지? 응? 대법원이 판결 내리면서 법 해석의 일반적 기준을 제시했대. 그치? 그러면 여기서 결국 유사한 사건 재판하는 거야. 같은 사건이 유사 사건을 재판한 하급 법원의 판사는 어떻게 해야 돼? 대법원이 판결한 걸 사실상 존중하면서 재판해야 되지만 반드시 따라야 될 의무는 없어. 그러니까 그걸 이제 마지막 줄에 가면 직접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지. 응? 직접 기속이란 건 반드시 법적으로 따르도록 구속하는 힘은 없다는 거예요. 구속하는 효력은. 맞고, 그 다음에 이 지문 3번이 이게 이제 틀렸는데 3번은 아마 다시 문제 나오지는 않을 거야. 3번 지문은 여기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일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많이 하는 법률위원인지 신청받은 심사 판정하는 위원 법률 심판이란 것도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이 헌법이 보장 국가의 공권력 행사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침해당했다고 구제 신청하면 그걸 심사 판정해주는 헌법 소원 심판이란 것도 하고, 세 번째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정당이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그런 목적과 활동을 하는 정당이라면 이제 헌법재판소에 해산시켜달라고
정부가 신청하면 심사해서 해상 결정 내리는 위헌정당 해상 결정이 있고, 그 다음에 국가기관끼리 싸움 벌이고 권한 싸움 벌이고 지방자치단체끼리 권한 싸움 벌이고 국가기관하고 지방자치단체 권한 싸움 벌이는, 이거는 헌법재판소에다 신청하면 누구네 권한이 맞다라고 권한쟁의 심판이라고 판정해주는, 이게 5가지를 해요 헌재가.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이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받아 결정을 하면, 그 이제 누구의 권한이 맞고 그래서 이미 누가 한 거는 무효다 뭐 이렇게 판정할 거 아니야, 그지? 그렇게 판정하면 그거는 장래에 이제 그렇게 이제 그 효력이 미치는 거지, 이미 이루어진 일에까지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게 골자예요. 그래서 근데 다시는 나올 일이 없을 겁니다. 아주 이거 외에는 이제까지 나온 일이 없는 거예요. 3번 수경시험에서 뭘 별로 엉뚱한 걸 갖다 냈어요. 특히 이거는 헌법에서나 문제를 낼 거지 행정법에서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걸 굳이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이런 걸 갖다 내는지 출제자가 좀 약간 또라이 기질이 있나 봐. 그래서 무시. 3번은 답으로 하는데 무시. 자, 4번은 이게 바로 뭐야? 행정절차법이 규정한 신뢰보호 규정입니다. 그래서 문장을 분석해보면 행정기관이 이제 법 해석 또는 업무 처리 관행이 반복돼가지고 국민들에게 이게 다 받아들여지고 났다면, 일종의 관행이 성립됐다면, 그러면 어떻게 돼? 원칙적으로는 셋째 줄 끝에 과거와 달리 새롭게 법을 해석한다든지 새로운 관행을 만들어서 과거에 대해서 소급하게 불리하게 처리하면 안 된다. 이게 신뢰보호 원칙에 해당하는 규정이야. 단 상대방 신뢰보호가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것도 나타내고 있지. 왜냐하면 2번째 줄 끝에 공익이나 다른 국민이 이제 3자의 정당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과거와 다르게 해도 된다는 말이야. 과거와 다르게 이제 해도 되는데, 그지? 이 공익이나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없는 한은 과거와 다르게 불리하게 해주면 안 된다는 뜻이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이게 이제 제약 조건이 있는 거지.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상대방이 신뢰보호 안 해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네, 그런 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읽고 지나가세요. 자, 정답은 3번이었고, 그 다음에, 계속, 나오네. 자, 28번. 일반 원칙. 틀린 거 고르래. 이제 웬만큼 나오면 그대로 계속 쓰인다. 자, 1번. 이거는 헌법재판소가 그랬지? 뭐라고 돼 있어? 되풀이 시행, 관행, 평등원칙이나 신뢰원칙에 따라 자기 구속. 그럴 때는 원래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적용되는 법인 행정규칙이 국민과에도 그렇거든.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이 된다. 헌법재판소가 그랬고, 그 다음에 2번은 여기서도 문제되고 뒤에 이제 부관 공부할 때도 문제되는데, 2번 읽어보자. 첫째 끝에 부담이 행정관이 허가니 면허니 내주면서 뭔가 관련된 의무 덧붙여 놓은 거지. 네, 그 다음에 부담이 위법인지 아닌지는, 이 행정기관이 단서 달아놓은 부담이 위법인지 아닌지는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하냐면 행정처분할 당시, 허가 면허 내줄 당시에 법을 보고 거기다 붙여놓은 단서가 위법인지 적법인지를 판단해요. 그러면 여기에 이미 있어. 처분 당시 법을 기준으로 적법. 그러면 나중에 법 바뀌고 해도 영향 안 받아. 중요한 거는 처분 당시 법을 기준으로 적법하게 붙인 거라면, 그러면 어떻게 돼? 나중에 2번째 줄 끝에 법이 개정돼서 더 이상 이제 부관을 붙일 수 없게끔 법이 바뀌었더라도 영향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따라서 그 효력 바로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효력 유지되는 거야. 왜? 아니, 처분 행할 때 그 당시에 법에 따라 적법하게 붙여진 거라면 그 이후에 법 바뀌는 거하고는 상관없이 계속 유지되는 거야. 그래서 굳이 이제 바뀐 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그 앞서 붙여놨던 이 단서는 없애기로 하자면 별도의 조치가 있지 않는 한 유지되는 거예요. 법 바뀌었다고 해서 영향받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그래서 키워드는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다면, 응? 적법한 것이었다면, 둘째 끝에 이후에 법이 개정됨으로써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이미 붙여놓은 부관이 위법이 된다든지 효력이 소멸하는 건 아니다. 응? 그대로 영향받지 않는다. 중요한 부분은 처분 당시 기준으로, 처분 당시의 법을 기준으로 적법이라면 법 바뀌었어도 영향 안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래서 3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3번은 뭐 길게만 써놨지? 둘째 줄에 보면 경찰이 소지하고 있는 가스총 사용할 때, 그지? 그다 일단 법과 기준 지키면서 사용해야 되고, 그지? 따라서 최소한의 안전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막아야 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우리 아까 읽었던 이론 공부할 때 읽었던 거 보면 경찰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사람 얼굴 가까이서 쏴가지고 실명하게 만들었으면 경찰관의 직무행위는 위법. 그지? 국가는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응? 그런 것이 나오지. 그 결정문 앞에 있는 내용이 이 문이었어. 문장. 4번은 나왔던 거니까 병무청 딱 나오면 뭐 물어보는지 알지, 그지? 공적 견해 표명 아님, 신뢰보호 적용되지 않음. 맞네? 그래서 틀린 거는 2번이 됐죠. 근데 29번 법원에 대한 설명. 행정법의 법원이라는 주제도 심심치 않게 나와. 제일 많이 나온 건 일반 원칙 가지고 문제를 많이 냈는데 판례. 자, 옳은 거 그러래. 1번을 보니까 WTO 협정 딱 하나 나와. WTO 협정 사건 딱 하나야. 그 무슨 사건? WTO 협정 딱 문장이 보이는 순간 뭘 물어본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까 얘기했지. 중국 타일 수출하는 기업이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상대로 왜 세금 많이 부과하느냐 하고 우리나라 법원에다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했는데 그거는 우리 법원이 재판할 사항이 아니다. 응? 그렇지. 네. 그래서 있다야 그럼 결론이 없다지. 그지? 1번이 X가 됐고 2번도 X네. 공표만 된 것 갖고는 아직 되풀이 시행된 선례가 없어요. 공표만 된 거 가지고는 아직은 상대방이 신뢰를 갖게 되는 어떤 조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그지? 신뢰보호가 적용될 수 없는 거지? 따라서 반대로 써야지. 공표된 것만으로는 신뢰보호 원칙 내지 자기구속 원칙이 적용될 수 없고, 이게 되풀이 시행되어 관행이 성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성립되어야만 이제 평등원칙 내지 신뢰보호 원칙에 근거한 자기구속 원칙이 적용되는 거죠. 반대로 써서 틀렸고. 그 다음에 3번은 묻는 게 관습법이야. 그지? 그럼 질문에 내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관습법이라고 법으로서 이렇게 인정되어 있지 왔으나 이제 사회가 바뀌고 이제 사람들이 다 그것대로 따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아. 이 사회 변경이 그렇게 됐다면 그거는 이제 관습일 뿐 법으로서의 효력은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그지? 뭐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4번 질문은 첫째 끝에 국민이 신뢰보호 주장에서 보호받을 수 있으면 먼저 행정기관에 공적 견해 표명이라는 게 있었어야 되는데 그 판단하는 기준은 조직상의 형식적 권한만 갖고 판단할 게 아니라 그랬잖아. 근데 형식적인 권한 분장에 따라 있는 잘못됐네. 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 분장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닌데 그거에 따라야 한다. 이건 그거에 의해서만 판단해야 된다는 그런 뉘앙스지. 그지? 그래서 틀렸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됐네요. 그죠? 응? 그죠? 그 다음에 31번을 33번, 34번까지 하고 쉽시다. 자, 33번 신뢰보호 원칙 물어봤어. 응? 신뢰보호 원칙. 신뢰보호 원칙은 판례에 의해서도 인정되어 왔지만 실정법, 즉 성문법에도 규정까지 두고 있죠. 그래서 아까 국세기본법, 행정절차법, 행정기본법 이런데 규정이 있다 그랬어. 그다음에 2번은 수익자의 귀책,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이익 주는 조치, 허가니 면허니 내줬는데 그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대. 눈에 띄는 다른 귀책사유. 그러면 어떻게 돼? 신뢰보호 필요가 없어요. 요건이 안 돼. 그지? 따라서 신뢰보호 가치 인정 안 된다. 맞죠? 3번은 여기 또 나왔다. 반드시 명시적으로만 하는 것만 인정돼?
묵시적인 것도 인정될 수 있잖아. 반드시 명시적인 언동이어야 된다. X, 그지? 냈던 것도 내고 또 낸다. 그 다음에 4번은 예를 들어서 뭐 시장이 하는 것만 처분청, 예를 들면 시장이나 군수, 장관 이런 그 최종적인 권한 가진 자가 하는 것만 신뢰보호 대상이 돼? 아니지. 그 밑에서 보조하는 담당 보조하는 담당 공무원들이 하는 행위도 신뢰보호 대상이 되잖아. 그렇지? 따라서 오, 그죠? 그리고 일반 현실에도 보면 우리가 뭐 인천광역시청 찾아갔어. 그럼 뭘 문의하고 뭐에 대해서 허가가 되는지 알아보고 뭐 갔는데 시장 만나주나? 만나주지도 않을 거야. 일반 민원인에게. 그죠? 미리 사전에 무슨 약속 잡고 뭐 허락이 있어야 면담 약속 잡고 그 날짜에 가는 거지. 그치? 그럼 담당 공무원 만나서 얘기하라고 그럴 거 아니야? 담당 공무원이 얘기해서 된다고 그랬다. 그러면 시장이 한 거와 마찬가지로 보는 거야. 그지? 그래서 맞고 정답은 그래서 3번이었고 34번 틀린 거 고르래. 일반 원칙인데 자 여기 제대로 된 표현이 나왔다. 1번 키워드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에 대해서 적정 통보. 이게 키워드지. 그러면 사업하는 내용 적정하다고 통보해줬다 그래서 아직 폐기물 처리 허가받은 건 아니에요. 허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돼? 요건을 갖춰서 정식으로 신청을 해서 다시 허가가 나와야 돼. 근데 이 요건에 중요한 게 뭐야? 이게 법이 정한 시설을 설치해야 돼. 근데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땅이래야 되는데 그런 땅이 아니야. 그러면 그 시설 설치 가능한 땅으로 용도를 바꿔줘야 돼. 땅의 용도를. 근데 그거는 국토부 장관의 권한이야. 그러니까 권한자도 다른데 환경부 장관이 사업계획 적정하다고 통보했다 그래서 뭐야? 그 땅의 용도도 변경 신청이면 변경해주겠다. 그것까지 환경부 장관이 한 건 아니라는 거야. 응? 그럼 결국 공적 견해 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게 되게 자주 나오는 판례 중에 하나야. 응? 지금 여기서 처음 나온 것 같지? 응? 근데 굉장히 많이 자주 떠. 1번 판례. 2번은 헌재 위헌 결정 키워드. 그러면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 했나 안 했나? 안 했다. 그러면 끝에 가서 신뢰보호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와야 맞는 거지. 그지? 이게 딱 세 개 단어 연결하면 끝나는 거지. 응? 그 다음에 2번 그러니까 잘못됐네.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 인정했으니까 틀렸고. 그래서 신뢰보호칙 적용된다고 해서 틀렸고. 그지? 2번이고 3번. 그러니까 나온 거 계속 내. 3번은 첫째 그때 아파트 짓는 거 승인해준다. 아무 관련 없는 토지, 땅 기부해라. 부당 결부금지 원칙 위반. 응? 4번. 자, 우리가 법령, 하여튼 법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국민은 그 법에 따라 믿고 뭔가 행동을 했는데 나중에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시킨단 말이야. 정부에서. 그러면 그 이전의 법을 믿고 다른 국민의 신뢰가 이제 깨트려지고 피해가 생길 수 있어. 근데 그거를 다 보호해줘야 되나? 그건 아니지. 그거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있던 법을 개정이나 폐지를 함에 있어 그 법을 개정 폐지하는 조치가 과거의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깨트린 신뢰보호원칙 위반한 조치냐? 이거 판단은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국민의 이익 보호할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또 얼마나 침해가 심한지, 또 피해 입은 그 신뢰에다가 피해 입은 거를 어떻게 돼? 신뢰 침해의 방법 등과 침해 방법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 다음에 다른표 새 법, 법령을 새 법을 만들거나 기존의 법을 폐지시켜서 얻고자 하는 공익 목적 이런 거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리고 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또 뭐야? 한번 만들어지면 뭐 개정 이런 거 전혀 안 되고 계속 똑같은 법이 영원히 존속되는 건 아니라는 건 일반 사람들 다 예상할 수 있는 일이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법이 개정될 수 있다는 거는 알고 국민이 이제 법을 믿고 따르고 한단 말이야. 원칙은. 그렇지? 다만 이제 그래서 가능하면 국민의 그 신뢰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때도 원칙은 국민한테 미리 예고를 하고 이렇게 개정하고 폐지할 거다 미리 예고하고 또 막상 개정 폐지하면 또 뭐야 어느 정도 그
새 법 시행될 때까지 유예 기간을 두잖아. 그래서 그 사이에 국민들이 피해를 안 보게끔 준비할 수 있는 기간도 주고자. 근데 그런 방법을 취하는 거야, 그지? 자, 그래서 문제 없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2번 헌재 위헌 결정은 자주 틀린 게 많이 만든다. 만들기가 딱 좋잖아. 두 군데만 살짝 바꿔놓으면 티도 안 나고, 그지?